자, 지금부터 내사주의 진술충미가 월주든 일주든 뭐 하여튼 지지의 진술충미 있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보고 내사주의 진술충미는 무언가의 에너지 저장소인데 이 에너지 저장된 거를 어떻게 빼서 쓸 수 있을까? 우리 집 돼지 저금통 어떻게 빼서 쓸 수 있을까? 하는 능력들의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의 임묘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임묘지 나빠요? 아니요. 우주에는 음양법칙이라는 게 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나쁜 거 그런 거 없다. 장점을 활용했을 뿐, 단점을 활용했을 뿐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임묘지라는 것은 어떤 진술충미, 지지의 진술충미, 임묘, 입고지는 무언가 에너지를 모아서 저장해 놓는 곳이다. 댐을 쌓아서 물을 저장해 놓으면 그 물이 저장되는 기간 동안에는 하류로 물이 잘 안 흘러서 야, 그 크던 강물이 왜 이거밖에 안 흐르냐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그 댐을 조절할 수 있으면 필요할 때 물을 왕창 빼서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물을 저장해 놓고 자, 이런 것들은 에너지 저장 장치다. 그러면 내사주에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다거나 대운에서 진술충미가 들어올 때 에너지 저장 장치가 나한테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저장하느냐? 진토는 수에너지를, 양간의 수에너지를, 그 다음에 술토는 화에너지를, 미토는 목에너지를, 축토는 금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오늘 강의가 제목이 이겁니다. 임묘되는 천간 기운을 다시 살리고 활용하는 사주. 임묘된 에너지, 즉 저장된 에너지, 창고에 들어간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마치 봉인된 에너지 어떻게 하면 봉인 해제할까요? 저금통 속에 모조리 들어가 있는 저 동전과 지폐 언제 빼서 쓸 수 있을까요? 의 경우의 사례들을 2시간 동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술충미 올바로 사용하기. 자, 공포에 휘둘려서 나쁘다 하지 말기. 그래서 제가 요 친절하게 2페이지에다가 경우의 사례들을 열심히 좀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2페이지에 걸쳐서. 자, 그래서 우선 이론 강의를 좀 하고 사주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진술충미에 임묘되거나 입고, 뭐 임묘나 입고나 비슷한 표현입니다. 임묘, 입고된 기운, 에너지를 꺼내 쓰는 경우 어떻게 꺼낼 수 있나? 진술충미에 저장된 에너지 어떻게 쓰나? 1번 삼합의 왕지가 들어올 때. 삼합의 왕지라는 것은 진술충미는 모두 삼합운동을 합니다. 술토는 인호술, 진토는 신자진, 축토는 사유축, 미토는 해묘미. 삼합운동에 왕지가 들어올 때 제갈공명이 유비를 만났을 때 자신의 천부적인 지략과 전략을 모조리 토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화계지, 묘고지라고 하는 진술충미가 왕지를 만났을 때 삼합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인다 같은 겁니다. 근데 조건도 있어요. 요거는 사주를 보면서 볼게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확 펼쳤다가 다시 또 싹 다시 걷어들여요. 다음 두 번째는 우합.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1번은 잘 알아도 2번은 잘 몰라요. 우합으로 진술충미의 다음 기운이 들어올 때 진술충미의 다음 기운이 들어올 때 진술충미의 다음 기운은 무조건 생지겠죠. 진 다음은 사, 술 다음은 해, 축 다음은 인, 미 다음은 신. 자, 진토는 신자진의 세계를 마무리하고 사오미의 시대를 열어줍니다. 술토는 인호술의 시대를 마감하고 해수한테 자 이제 수의 기운을 시작하거라. 축토는 사유축을 마감하고 목의 시대인 임목을 밀어줍니다. 미토는 해묘미의 시대, 목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 신금한테 자 신자진을 열거라 하고 신금한테 새로운 시대를 유업을 물려줍니다. 다음 기운에게 물려주다. 원래 지지는요. 지지는 다음 기운이 다음 기운을 밀어줘요. 임목이 묘목 밀어주고 묘목이 진토 밀어주고 진토가 사화 밀어주고 사화가 오화 밀어주고 오화가 미토 밀어주는 관계로 이것도 일종의 생관계랑은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지는 누가 생해주지? 인신사해라는 생지는 누가 생해주지? 직전 단계의 화계지가 밀어줍니다. 직전 단계의 화계지가. 이게 우합으로 진술충미의 다음 기운이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한 사례들 좀 이따 저랑 같이 쭉 풀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인묘지의 다음 칸에서 천간으로 지장간을 뺏었을 때,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게 세 번째, 인묘지의 다음 칸에서 천간으로 지장간을 뺏어 쓰거나 또는 지지에서 본기가 튀어나올 때도 이게 해당이 돼요. 요거에 대한 사례들이 좀 많아서 거의 한 8개 정도의 사례들을 쭉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제가 그냥 칸을 아끼려고 여기다가 썼는데, 네 번째, 충출 또는 형출. 충출은 충돌을 통해서 지장간 기운을 뺄 때, 형출은 형으로 조절 비틀어서 빼서 쓸 때. 충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은데 이 충출은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규칙대로 안 움직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금 깨면은 나 정확히 얼마 받을지 알아요? 컴퓨터 계산해 봐야 돼. 정확히 계산해 봐야 돼. 온갖 규칙 다 적용해 봐야 돼. 그때 달라요야. 그래서 이 충출은 제가 확률로 뭐라고 하냐면 2대의 자동차가 전면충 돌아요. 교통사고가 났다. 2대의 자동차가 탕 하고 부딪히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팡 튀어. 잔인해라. 사람이 퓨용 튕겨 날았다. 사람이 튕겨 날았는데 그 사람을 안전하게 탁 잡을 확률.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충출은 지장간이 탕 투출하면서 진술충, 충미충 이런 걸로 탕 정면 충돌하면서 내용물이 탕 천간으로 이슈가 떠올랐는데 누가 이길지 누가 다칠지 잘 모르겠다 같은 거예요. 건지는 것도 있고 못 건지는 것도 있다. 지지의 충출 또는 형출, 충출은 충미충, 진술충 이런 것을 충출이라 그러고 또는 형출, 축술형, 뭐 술미형 이런 거를 형출이라 그래요. 충출, 적금을 깨다. 형출, 적금을 담보로 일부를 대출하다. 절충하는 거죠. 깨지 않고 어떻게 좀 돈을 뺏쓰는 방법이. 그럼 얼마를 빌려드릴게요. 근데 이자가 좀 세요. 뭐 이런 거 같은 거. 충출과 형출은 천간으로 올라갔을 때 그 결과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 초보자들이 다룰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명리 선생님들도 보통 충출과 형출은 패스. 이거는 정밀 분석이 필요함. 한눈에 봐가지고 알 수 없음. 이제 사주에 대해서 이 충출 또는 형출 제가 좀 말이 많았던 이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거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사례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 사주에 진술충미가 월주든 일주든 뭐 하여튼 지지에 진술충미 있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보고 내 사주의 진술충미는 무언가의 에너지 저장소인데 이 에너지 저장된 거를 어떻게 뺏어 쓸 수 있을까? 우리 집 돼지 저금통 어떻게 뺏어 쓸 수 있을까? 하는 능력들의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왕지가 들어올 때입니다. 제갈공명이 유비를 만났을 때. 자, 삼합에 왕지가 들어올 때입니다. 1번. 우선 사례들을 좀 보죠. 우선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상사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사주가 있다. 자, 이 사주는 월지가 진토네요. 월지가 진토다. 자, 진토는 신자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진토는 신자진 수국의 종결자입니다. 자, 사주의 구분을 볼 때 시대적 흐름은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요. 미션 1, 미션 2, 미션 3, 미션 4, 땡땡땡땡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월지에 진토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신자진을 마무리하고 진토는 사오미를 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나의 선배, 나의 부모, 내가 가는 요런 갑진이라고 하는 사회가, 내가 살고 있는 갑진이라고 하는 사회가 천간의 이슈로는 편제를 쓰고 있으면서 지지에는 인성과 학문이 이제 신자진을 마무리하고 사오미를 열겠다야. 그런데 이 사주가 만약에 진 다음에 사화가 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순조롭게 신자진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사화의 시대를 열었다 정도가 되는 건데 진토가 사오미로 가지 않고 이 원국에서 자수로 갔어. 그러면 진토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수 에너지를 일로 다 쏟아내겠다. 근데 자수 위에 누가 앉았어? 자수 위에 내가 앉았어. 자수 위에 내가 앉았어.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청년기에 돈 벌기 위한 공부 학문 자격. 이게 재물을 올린 편인이잖아요. 재물을 올린 편인이니까
문서와 돈이 협력돼 있다. 이 사회의 편의적 지식은 돈을 이슈로 올리고 있다. 돈을 이슈로 올린 학문 지식이다. 학문 지식이 나의 상관적 재능의 본물을 키워줬다. 본물 터졌다. 화계지, 입고지, 임묘지가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방출했다. 본물 터지다. 무엇을 통해서? 돈 공부로. 돈 공부로 내 상관이 본물 터지다. 그러면 이분이 청년기에 무슨 돈 거래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 중년기에 자진수국으로 본물 터지다. 뭐가? 내 상관이, 내 수완이, 내 능력이. 이게 가둬놓은, 물을 가둬놓은 진토에서 본물 터지다. 내 쪽으로 터진 거야. 신자진을 마무리한 진토로부터 다시 자수를 꺼내다 같은 거예요. 자격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인 특수 자격인데 자격을 통해서 특수 자격한 상관이다. 그럼 뭐 하면 좋을까? 뭐 자산관리사 자격증, 부동산 자격증, 뭐 재무회계 자격증, 뭐 돈거래 자격증, 뭐 이런 거, 이게 돈 공부잖아, 돈 공부. 뭐 문서 다루는 사람 같은 것도 되겠죠. 이런 걸로 뭐 영업도 할 수 있고, 뭐 큰 자진 수국을 펼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진토가 임묘시킨 모든 수에너지를 내가 받아 쓰다.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신해면, 경자가 아니고 신해면. 약간 핀트가 어긋났죠. 진토에서 자수를 빼야 되는데 자수보다 함량이 조금 부족한 해수가 온 거야. 마치 밥을 지으려고 불을 뗐는데 지금 장작이 모자라서 온도가 90도밖에 안 올라가는 거야. 100도가 돼야지 밥이 맛있게 익는데 온도가 90도인 거야. 이게 진토 입장에서는 야 자수 데리고 와. 자수. 해수인데요. 해수라도 좀 키워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꼭 뭐죠. 히딩크 감독한테 히딩크 감독이 야 제대로 된 선수들 데리고 와. 내가 가지고 있는 축구의 모든 노하우를 내가 걔네들한테 다 쏟아주마. 우리 히딩크 시절에 가장 잘 나가던 그 숨 안 쉬고 뛰는 축구 선수 누구였죠? 그게? 박지성 데리고 와. 내가 그러면 박지성을 슈퍼스타로 만들어줄게. 내가 가진 노하우 다 전수시켜줄게. 이게 스승도 되는 거예요, 스승도. 그래서 내 재능을 발전시켜주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인증기관도 되는 거고. 이게 돈에 대한 인증을 받은 내 능력이라고, 내 식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해수면, 박지성이 안 오고, 박지성 함량 미달 박지성, 뭐, 박지성 동생, 이런 사람이 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진해 원진다면 히딩크가 구박하면서 가르치죠. 이 녀석 진짜, 야, 그렇게 뛰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뛰지 말라 그랬지. 만약에 박지성이었으면 잘한다. 알아서 잘한다. 하는데 해수면, 야, 너 내 말 들어. 야, 너 똑바로 네 혼자 움직이지 마. 내가 좀 하라는 대로 움직여.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게 원래 이 해수는 이게 파도가 넘실넘실 치는 모습이고 자수는 그 넘실넘실 치던 파도가 얌전히 가라앉아서 엑기스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진토라는 방파제는 자수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해수는 이렇게 계속 촐랑거려. 이렇게 출렁출렁. 그래서 해수가 진토 말을 잘 안 들어요. 진토가 하라는 처럼 하라니까 나는 해수거든. 해수가 자수보다 의욕이 넘쳐. 자칫하면 이게 깡통 오토바이 같은 게 될 수 있어. 이제 시끄럽죠. 이제 자 이런 느낌이다. 자 이게 왕지에서 알맹이를 빼서 저장된 수에너지를 빼서 쓰는 경우다. 이 진토라는 사회는 임수와 신금, 겁재를 임묘시키기 때문에 이 진토라는 사회에서 돈을 벌죠. 나를 우대해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인양지니까 이 인성사회가 나를 우대했다. 이게 스승도 될 수 있어. 돈 버는 법 가르쳐준 스승. 나를 좀 편애했다도 되지. 겁재는 이렇게 제끼고. 넌 나중에 와서 배워. 내가 너한테 먼저 가르쳐줄게. 그래서 이 편인에서 투출된 자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번에는 비슷한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월지에 병술이 있어. 자, 술토라는 에너지는 인호술 화국의 마스터이자 천간의 병물 에너지를 임묘시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 에너지는 화 에너지. 그 중에서도 양간의 화인 병화 에너지를 모아서 불덩이를 품고 있는 토가 술토입니다. 그래서 술토를 화라산. 자, 이 술토는 불을 품고 있어. 자, 불을 품은 술토인데 이 술토는 죄송해요. 상관이 아니고 평관입니다. 자, 술토 평관이 천간에서 상관생재를 임묘시켜서 저장해 놨어. 자, 천간에 돌아다니던
상관생재 에너지를 임묘시켜놨어. 그러면 술토라고 하는 물 먹는 하마를 갖다 놓으면 얘는 이 불 먹는 하마죠. 술토는 불 먹는 하마, 진토는 물 먹는 하마, 축토는 금 먹는 하마, 미토는 목 먹는 하마. 자, 천간에 돌아가지는 병과 을이 요 안으로 차츰 들어가서 요 안에서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낮에도 이 말 했는데요. 우리가 쓰는 석탄은 어떤 연료일까요? 화석 연료. 이 석탄의 원리가 그 옛날 중생대에 석탄기라는 시대가 있대요. 근데 석탄기의 시대에 식물들이 번성을 했는데 지금과 달리 그 시기에는 식물을 분해하는 박테리아 미생물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식물이 죽어도 썩지를 않았대요. 지금은 그 박테리아 미생물이 있어서 다 분해시켜 버리는데 식물이 썩지를 않은 거야. 지구 초창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식물들이 죽으면 썩지 않고 그게 그대로 땅 속에서 고압력으로 이렇게 눌려지는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석탄이 된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임묘된 에너지잖아. 그 임묘된 에너지 빼서 쓴 게 석탄. 거기에 동물들이 좀 시체가 쌓이면은 이번에 석유가 된답니다. 동물들의. 그것도 그 분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석탄기 시절에 나오는 시기는 딱 그 시기밖에 없대. 그래서 지구상에 석탄을 다 캐고 석유를 다 캐고 나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그 시기에 동물이나 식물을 분해할 수 없었던 시기에 퇴적된 것들이 연료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동물이나 식물을 다 분해시켜버리는 박테리아들이 지구에 들어오면서 지구에 번성을 하면서 이제 석탄이 없더라. 병수를 임묘시켰어. 이 안에 저장돼 있어. 이모일주가 병술이라는 기관에서 일하면 되겠죠. 관성이니까. 돈 다루는 조직. 뭐 은행 같은 거 하면 좋겠죠. 돈을 이렇게 모아놔서 저장하는 기관. 이런 데서 일을 하면 내가 내 개인 돈으로 굴릴 수 있죠. 술토해서 내 돈을 쓱 빼. 내 사업할 수 있겠네. 이런 경우가 이 여자면 어떨까? 여자면 이게 남편이다 만약에 남편이 어떤 사람이야? 이게 돈을 이렇게 집어넣고 재주를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 남편이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분이 될 수도 있죠. 여기에 만약 인목 들어오면은 인호 술 될 수 있고. 증발만 안 하면 되지. 증발만 안 하면. 이런 형태를 한번 볼까요? 축월의 기후일주가 있다. 이 축토는 사유축을 저장하는 에너지인데 지지유금을 이 안에는 금이 가득 들어있다. 천간에는 축토는 천간에서 경기정인묘. 뭐 경금이면은 상관이 되겠고 정화는 편인, 기토는 비견. 경기정이 임묘했다. 그런 곳에서 축토에서 유금을 빼냈다.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지식, 정보, 노하우, 아이디어와 이거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이 안에 굳어져 있는 축토로부터 최고의 식신을 빼냈다. 그럼 이게 정축은 이 축월의 정화 같은 지식, 정보, 학문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식, 정보를 싹 모아서 만든 유금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냈다. 이거 스토리텔링 하면 어떤 스토리일까? 우리 스승님이 편인이나 좀 깐깐한 우리 스승님께서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연구 업적과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서 나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 명검은 이렇게 만드는 거란다. 내가 50년 동안 오만 짓을 하면서 만든 명검 만드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노라. 판소리 명인 아무개 씨가 제자인 아무개에게 자신의 판소리 비법을 모조리 알려주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축토가 임묘시킨 유업을 나에 전해주다 같은 거예요. 축토가. 자, 이게 정기를 임묘한 축토에서 유금식신을 꺼내오다. 이게 일명 임묘된 식신을 꺼내오는 사람 같은 형태가 돼요. 그러면 올해 기후일주들 입장에서는 축년을 만났어. 그럼 뭔가 좀 나한테 전해줄 게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네. 이게 무슨 도사 같은 신축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너의 유금 내가 유축합으로 손 좀 봐줄게. 내가 그동안 내공을 20, 30년 닦은 게 있는데 요거 한번 해봐. 해서 유축합 금국으로 함께 뭉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올해 기토일주들은 사유축의 마스터, 경기정을 임묘해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기후일주 같은 경우는 유금을 키울 수 있는 운이다. 그럼 뭔가 실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이런 경우가 아무튼 임묘되어 있는 에너지를 내 재주로 꼬집어내는 형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위치가 좀 반대예요. 이번에는 위치가 갑오월주, 무술일주, 시주에 해수가 있다라고 치면은 어떻게 될까? 이번엔 인호술이 청년기에 인성을 다루다가 중년기에 인호술 화국을 만들고, 자, 술토는 인호술을 마무리 짓고 해자축을 연결시키는 사주예요. 술토라는 것은.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인호술 마무리 짓고 해수를 밀어주는 사주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인성을 활용하여 재성시대를 열어주는 사주다. 뭐 학자로 계신 아무개가 또는 행정가로 계셨던 또는 관료로 계셨던 아무개씨가 말년에 사업으로 바꾸다, 장사하다, 사업하다, 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술토는 인호술의 마스터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지식 학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수를 다뤄보다. 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요게 삼합의 왕지가 들어올 때. 자, 두 번째, 좀 빨리빨리 할게요. 우합으로 진술충미의 다음 기운이 들어올 때, 진은 사를 밀어주고, 술은 해를 밀어주고, 축은 인을 밀어주고, 미는 신을 밀어준다. 자, 뭐 실제 사주를 보면 이런 형태, 해석을 어떻게 하나 볼게요. 재밌어요, 이런 사주들. 자, 월주는 청년기의 시기, 일주는 중년기의 시기. 좀 진도를 빨리 나가면 일찍 올 수도 있고,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 늦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진홍. 자, 이거는 진토가 나한테 사화로 유업을 밀어줍니다. 자, 이 진술충미는 방향 45도 바꾸기 같은 거예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임묘진이나 신자진해를 마감하고 사화를 열어주겠다라는 에너지인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되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사주가. 이게 순서대로 딱 흘러가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재성이 상관으로 가니까 뭐 재성적 지원 받다가 상관으로 받다 되는 거고, 돈 벌어 보다가 전문 기술 습득하다 같은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주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벌다 보니 재주를 갖게 되었어요. 둘 다 가능해요. 사주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 벌다 보니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돈 버는 그게 재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나올 때 얘기고, 어떤 사람은 상관이 먼저 나오고 식신상관이 나오고 재성이 나왔어요. 재주를 가지고 그에 맞는 돈을 벌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돈 벌다 보니 재주를 얻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정주영 회장님의 사주를 보면 순서가 연주에는 재성, 월지에는 식상이라고요. 가출하여 서울에 올라와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게 돈 벌다 보니 재주 갖게 되다. 이거는 기술 가지고 돈 벌어야 돼요? 돈 벌다 보니 기술 가지게 되었어요? 돈 벌다 보니 기술 가지게 되었어요. 누구의 돈을 벌다 보니? 누구의 돈을 맞아, 겁제의 돈을. 이 시장은 누가 먼저 만들었어요? 이분께서. 갑목겁제니까 뭔가 선구자 같은 분이 내 앞에 진토라는 시장을 만들었는데, 그 시장에서 나는 무럭무럭 관대를 받아서 자랐어요. 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겁제 나빠요 이러면 안 되겠죠. 겁제 고맙습니다. 등락의 값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사주가 재밌죠. 요게 축이 인을 밀어주면, 축이 인을 밀어주다. 그러면 상관이 인성 노하우로 발전되다. 내 앞에 선대에 선행하는 겁제들이 상관이라는 기술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술 재주는 사유축을 임묘시키니까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았다. 재물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재주. 재물의 에너지가 집착된 기술을 겁제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내 앞에 형제, 내 앞에 부모, 내 앞에 스승, 내 앞에 선배가 나한테, 야, 내가 피리를 불어서 뱀을 춤추게 하는 기술을 가르쳐줄게. 그거 쇼했다가는 너 돈 벌고 유명해질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돈 임묘되어 있는 기술이잖아. 돈 임묘되어 있는 기술. 만약에 이 축 다음에 인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유금이나 신금이었으면, 피리 불어서 뱀을 춤추게 하여 돈을 벌었다. 그럼 이거는 피리 불어서 뱀 춤추게 하는 재주를 익힌 다음에 이게 뭐야? 도사가 되었다. 학자가 되었다. 무슨 원리가가 되었다. 이론가가 되었다.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편인 아이디어를 가져가게 되었다. 축토는 만물이 다 잠들어 있는 땅이죠. 귀신 나오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그래서 축토의 상관은 남들 잘 모르는 재주 같은 거예요. 이런 재주도 있었어? 이런 능력도 있었어? 근데 이게 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돈 되는 알짜 재주 같은 거죠.
근데 이러한 축토의 재주와 상관이 나에게 영감으로 다가오다. 축토의 사회가 나한테 편인의 희망을 주다. 축인, 바닥치고 올라서 전쟁의 절망을 겪은 작가가 희망을 노래하는 작품을 쓰다. 대기근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꿈꾸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정신과 의사신데, 이분이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지고 자기 동료 다 죽고 가족 다 죽고 소수의 유태인이 살아남았을 때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야. 이분이 책을 써서 되게 의미 있는 심리학계의 거목이 되셨는데, 그분이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심리 상태를 모두 분석을 해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가지고 그와 관련된 어떤 심리학 학파를 만드셨어요. 이런 느낌도 되죠. 축토라고 하는 겁재들이 임묘되는 곳에서 거쳐간, 이런 상관적 환경을 거쳐간 내가 편인의 희망을 노래하다. 편인이면은 상상력, 작품성, 아이디어도 되는데, 목이니까 밝은, 새롭게, 어떤 것이 새롭게 생겨난. 이분이 만약에 작가라면, 작품이 안 써져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시체를 이건 좀 그렇다.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 좀 하다 오시오. 그러면 영감이 불끈불끈 솟을 거예요. 또 언제가 좋을까? 축토년과 임목이 오는 해에 당신의 아이디어가 불끈불끈 솟아서 임묘진의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뒤늦게 공부를 하여 나의 이론과 원리를 만들어내다 같은 거고, 사유축이 임묘된 상관이 나한테 인성으로 들어오니까 이러한 그 사유축, 금기운, 재물기운의 식상이 나에게 영감을 주다 같은 형태. 그러니까 좀 고생이나 남들 모르는 어떤 일을 해보고 그와 관련된 이론과 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이런 형태 한번 볼까요? 기해일주가 술토를 만나면 뭐가 받을 게 많겠군요. 그렇죠? 이 사회에 있는 술토 겁재는 정인평관을 임묘시킨 겁재가 나한테 재물의 길을 알려주다. 재물의 길을 알려주다.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술토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인성 집어넣으니까 똑똑한 사람, 무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 평관이니까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 가지고 있다가 임묘시킨 그런 겁재들이 나한테 재성사회를 열게 해주더라. 꼭 몰락한 귀족이 나한테 재성사회 열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될 수 있죠. 이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앞에 선행자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느낌이죠. 보통은 사주를 옛날식으로 풀 때는 월주는 다 부모다. 그래서 월주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이 다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단순하게, 나도 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겁재가, 인성 품은 겁재가 나타나서 자기 해수를 열어주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되는 거니까. 자, 다음 케이스들을 좀 볼게요.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빨리빨리 합시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케이스. 임묘지의 다음 칸에서 천간으로 지장간을 뺏었을 때, 천간으로 지장간 뺏었을 때, 또는 지지에서 본기를 투출시킬 때 같은 형태인데요. 요거는 사주를 딱 보면 알아요. 요게 그 유명한 빌 게이츠 선생님의 사주인데, 이 사주를 가지고 못 풀겠다 꾀꼬리 하시는 분들이 난 이 사주처럼 쉬운 사주가 어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 세계에 빌 게이츠 선생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자, 인구 100만 명당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얼마야? 지금 인구가 한 70억, 지구상에 70억 인구 있으니까 한 7천 명 될 거라고요. 그럼 지구상에 빌 게이츠가 7천 명 있는 거야. 빌 게이츠랑 똑같은 사주. 그러면 빌 게이츠 사주는 7천 명의 빌 게이츠 중에 우리가 아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누굴까? 7천 명 중에서 제일 성공하는 사주. 그러면 7천 명의 순위를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앞에서 1등부터 한 10등 사이에 들겠죠, 그분은. 그러면 뒤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드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은 사주인데. 빌 게이츠 사주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도 있어. 근데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주는 다 재벌 사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사주는 열심히 노력하면 재벌이 될 수 있는 사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재벌이 될 수 있는 사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다 이렇게 임묘시키잖아요. 이렇게. 임묘시켜서 내가 딱 인성, 여기 정인을 딱. 그래서 이 사주 형태는
재물을 임묘시킨 창고에서 문서를 딱 끄집어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 창고의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금생수를 나도 받고 얘도 받고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도 되고 술해 우합도 돼서 술토가 가진 재성창고의 유업을 해수라고 하는 비견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주. 뭐 자식한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자식한테 증서를 자식과 같이 보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대인배야. 자식한테만 준 게 아니라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동안 재물창고, 이게 돼지저금통이죠? 재물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이 누구를 밀어주고 있냐면 사회의 비견들을 밀어주고 나의 지지 세력이 돼주는 사람들을 밀어주고 있다. 재물창고에서 나온 문서를 공유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있는 국제적인 구호자다. 국제적인 사회봉사자다. 자,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사주를, 이거는 가상사주인데요. 요거를 한번 보죠. 빌 게이츠 사주를 조금 응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신금을 빼낸 게 아니라 여기서 정제를 빼내. 그러면 이게 편제 묻어놓고 정제 빼쓰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큰 돈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이게 조직이잖아. 나의 명예, 사회적 명예, 개인적 명예, 사회적 조직, 개인적 조직이잖아. 조직과 나는 한 몸이잖아. 그렇죠? 사회적 조직, 개인적 조직. 거기에 큰 돈 묻어놓고 작은 돈 뺏어 쓰는 사람. 이게 뭐야, 내 금고에 수십억 모아놓고 매달 한 2천만 원씩 뺏어 쓰는 사람.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죠.